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살이 빠지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주로 예상했던 변화가 빨리 나타나지 않거나 체중이 정체기로 접어들었을 때 흔히 하게 됩니다. 마치 끝은 어딘가에 있지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한없이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의심이 계속되면 불안감으로 번지고요. 결국 좌절하거나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어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이 맞는지 점검해 보시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체중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이 잘 빠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체중이죠. 체중이 줄어들면 살이 빠지는 신호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체중에 관해 짚고 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체중보다는 눈바디가 더 정확하다. 체중계를 멀리하고 눈바디를 믿으라 라는 말이 있죠. 이 말도 물론 맞습니다. 체중만으로는 다이어트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체중을 너무 자주 재면서 하루하루의 변화에만 집중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체중은 하루 사이에도 여러 가지의 이유로 변동이 생기는데요. 이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다이어트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체중이 조금 늘었다고 좌절하거나 내일 좀 줄었다고 과하게 기뻐하는 식으로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오히려 다이어트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체중계에 의존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은 중장기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일주일에 0.5에서 1kg 정도 감량하는 것이 건강한 감량 속도인데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단기적인 체중 변동에 집착하는 대신 주차별 평균을 통해서 체중 변화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매일 또는 주 3회 정도 체중을 재고 기록을 해두고요. 그 주의 평균 체중을 계산합니다. 60kg, 61kg 이런 식으로 체중에 하루하루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이것들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주간 평균 체중 간 비교를 해보면 매일 체중 변화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도 일주일에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하루 체중 변화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체중을 현명하게 다이어트 성공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신체 사이즈의 변화입니다. 체중뿐만 아니라 허리 둘레나 허벅지 둘레 같은 신체 사이즈도 체크해보세요. 체중 자체가 많이 줄지 않았더라도 허리나 허벅지에 피하 지방이 줄고 있다면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를 고가의 장비 없이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상에서 쉽게 피하 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킨폴드 캘리퍼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복부, 허벅지, 삼두, 가슴 부위의 지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2-3천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의 측정 부위가 약간은 다릅니다.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일어선 자세에서 골반의 장골 능선에서 대략 3cm 위 피부를 손으로 잡고요. 스킨폴드 캘리퍼로 집어서 지방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정확도를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3회에서 5회 반복 측정을 해서 그 평균 값을 내면 더 정확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어렵지 않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높은 정확도로 체지방을 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줄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목 둘레, 팔뚝, 허벅지, 허리, 엉덩이 둘레를 재서 체지방을 산출할 수 있는데요. 목은 가장 두꺼운 부분, 허리는 배꼽 바로 위 가장 얇은 부분, 엉덩이는 가장 넓은 부분을 재시면 됩니다. 남성은 목과 허리만, 여성은 엉덩이까지 재면 됩니다.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지방률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사이트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에서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체지방률을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신체 사이즈 변화를 기록하면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내 몸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만족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살이 빠지고 있다면 이전보다 개선된 생활 습관에 성취감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식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운동을 할 생각만 해도 무기력감이 몰려온다면 장기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과학적으로도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첫째는 질소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질소는 우리 몸에서 근육 단백질 합성과 분해 사이에 이 균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스트레스는 근육 단백질 합성은 낮추고 근육 단백질 분해는 높이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갑상선은 우리 대사율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칼로리 소비가 적어지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당연히 좋지 않겠죠. 세 번째는 기분 저하입니다. 스트레스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방해를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정체성, 동기부여, 추진력, 기분 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우리 몸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요. 멘탈 건강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생성이 부족해지고요. 이는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면 장애로 인한 문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들입니다. 살을 빼는 것이 목표라면 우선 스트레스부터 줄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여러분의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식사나 운동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고 있다면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와 반대로 혹시나 감량에 강한 압박이 느껴지거나 무기력함, 우울감이 평소보다 좀 잦아졌다면 다이어트의 방향을 수정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번째 신호는요, 입맛의 변화입니다. 이전보다 확실히 배고픔의 빈도가 줄어들고 폭발적으로 배고픈 느낌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맛있게 느껴졌던 짜고 단 음식이 이젠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몸의 변화는 감량하는 과정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이 있습니다. 렙틴이 나오면 포만감이 느껴져서 음식 섭취를 멈추게 되고요. 그렐린이 나오면 배가 고파져서 음식을 또 찾게 됩니다. 그런데 살이 찐 상태는요, 렙틴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렙틴이 아무리 나와도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계속 배고픈 상태, 허기진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통해서 음식 섭취를 좀 조절하다 보면요, 렙틴 민감도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배고픔이 조절되고 입맛도 건강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호르몬들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올 수 있는데요. 이는 살이 빠지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이어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배가 고프질 않아서 그냥 적게 먹고 있는데도 살이 전혀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들어오는 에너지는 적고 사용하는 것은 많다 보니까 인체가 가급적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나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요. 결국 정체기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즉시 다이어트를 중단하고요. 일시적으로 칼로리를 늘리는 다이어트 브레이크 방법을 1에서 2주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체중 감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몸 상태로 바뀔 겁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에 대해서 전부 설명하려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던 영상을 위에 클립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수면의 질 개선 여부입니다.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반대로 잠에 드는 것이 여전히 힘들거나 깊게 자는 것이 힘들다면 다이어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면 패턴을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내가 침대에 누워서 잠에 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가요? 잠드는 게 어렵다면 이는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높을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반대로 머리만 대면 잠에 드는 편이에요. 하지만 중간에 자주 깨고 깊이 자는 느낌이 안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영양 관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하신다면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수면 장애로 인해 단기적으로 이런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고요. 몸의 통증들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나 인지 능력,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정서를 갖게 되고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수면 문제는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렙틴과 그렐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렐린이 증가되고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잠이 부족해질 때 배고픔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대사 적응을 유발해서 우리 몸을 살 빼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수면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몸이 흥분 상태로 들어가려면 교감 신경계가 활성돼야 되고요. 반대로 긴장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되어야 합니다. 수면에 들기 전에는 부교감 신경 활성을 높여주는 게 좋겠죠. 대표적으로 478 호흡법, 명상, 요가, 스트레칭, 반신욕, 책 읽기, 마사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영양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추천할 영양제는 타우린과 마그네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대부분의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그런데 산화 마그네슘은 우리 몸 안에서 이용되는 체내 이용률과 흡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섭취를 해도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트레온산 마그네슘이나 구연산 마그네슘, 킬레이트 마그네슘 중 하나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들은 몸 안에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그네슘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 있는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산화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계셨다면 위에서 추천해드린 마그네슘으로 바꿔서 한번 섭취해 보세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해줄 보충제 추천 두 번째는요, 가바라는 보충제입니다. 가바의 전구체가 타우린, 마그네슘입니다. 섭취하고 계신 마그네슘이 있다면 가바를 함께 섭취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바 보충제의 경우에 자주 섭취할 경우 내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섭취하는 것보다는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전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게 될 텐데요. 이 때문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가 불면증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회원들에게 잠에 들기 2시간 전에 흡수가 좀 느린 탄수화물을 섭취하라고 권고드립니다. 흡수가 느린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근원식품은 현미밥, 오트밀, 통밀빵, 고구마,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이 세 가지는 잠재적으로 수면의 양과 질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중 전부는 아니더라도 2가지 정도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신호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신호가 나타난다면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고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다이어트는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패나 좌절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탄력성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여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영양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